우리가 상학함수의 정의 했었죠. 그리고 상학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건데, 자 이제 그전 주기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주기함수란 fx 플러스 p는 fx라는 항등식이 성립하면 그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한번 써볼게요. fx 플러스 p가 fx 항상 성립한다면 p의 주기성을 띠는, 그래 간단히 말하면 그래프가 p마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한 조각, 두 조각, 셋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0, 1, 2, 3, 4, 5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1마다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f x 플러스 1은 평행이동을 해도 원래 거랑 겹쳐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1만큼 왼쪽 당겨도 처음이랑 겹쳐지겠죠? 또는 이식 관찰을 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죠? f x 플러스 2는 fx 이것도 성립할 거야. 그냥 이만큼 왼쪽으로 당겨도 원래 식이랑 원래 그래프랑 겹쳐지니까 계속 돼요. f x 플러스 3은 f x 땡땡땡 이렇게.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가 1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1을 제일 작은 수를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가 1인 주기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fx 플러스 p는 fx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부르기를 약속했고요. 문제에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해도 주기가 3이다 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3만큼 봤을 때 반복된다는 거지 주기가 3이라고 보잖아. 틀릴 수도 있어 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fx 플러스 p가 fx다 따라하세요. p의 주기성을 띠는 주기함수 또는 따라하세요. 그래프가 p마다 반복되는 주기함수. 네, 주기를 구해라. 그럼 보통은 이렇게 주면 3이 주는데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이 주기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충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몇마다 반복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저기 무조건 주기를 얘기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통은 근데 저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주기로 나오기는 해요. 구분은 해야 돼. 대부분 주기지만 주기라는 무조건 주기라는 보장은 없다. 혹시 삼각함수 처음 배우는 사람 손? 선생님을 한 번씩은 다 했나요? 다행이네요. 여기까지가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생님 다 썼어? 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워봅시다. 아니네? 대칭함수가 자, 대칭함수는 우함수, 기함수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우함수는 의미가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 이 줄임말 아니죠? y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함수 줄여서 y축 대칭함수 더 줄여서 우함수 이렇게 부르게 약속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함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줄여서 원점 대칭 함수 더 줄여서 기함수라고 부르기를 약속을 한 거야.
자, 이거 우함수, 기함수 따라서 우기함수. 우랑 기는 이제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을 의미하는데 외우기 편한 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함수 보면 이 우가 좌우 대칭이잖아, 생긴 게. 얘가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하나의 기함수가 원점 대칭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쓰면 좋겠고요. 식 표현은 y축 대칭인 함수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원래 식과 똑같다. 그러면 이게 항상 똑같으면 우함수라고 얘기해요. 1 넣었을 때랑 마이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마이 넣었을 때, 3, 마 3, 4, 마 4 계속 y좌표가 똑같다? 좌우 대칭이다. 이런 느낌이겠지? 자, 얘는 x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처음 fx와 부가 반대다. y좌표가 부가 반대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써볼게요. 얘는 스투랑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 식 표현에다 쓴 건 저 항등식이야. 저 항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함수라 말해주든 y축 대칭함수라 말해주든 f-x는 항상 fx라고 말해주든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진짜 사인 나오겠지? 자,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여기 잘 봐봐. 사인 한 다음 x, x가 저 사인에 각에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사인의 정의는 우리가 원에서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죠. 여기가 x, y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내가 A축, B축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A, B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1이죠? 그럼 sin x를 구해라.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사인값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반지름분의 x 좌표. 그럼 뭐, 아니지, y 좌표죠, 사인은? 그럼 뭐 분해하라고 하면 돼요? 1분의 하고 무슨 좌표? y좌표니까 뭐가 돼요? b. 그래서 각이 0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한 바퀴만 돌 때까지만 보자. 그러면 x가 0부터 시작해서 몇이 될 때까지? 한 바퀴면 몇 라디안이죠, 호도법으로? 2파이. 0이 될 때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 x 각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변할 때 그때 사인 값은 누굴 쓰면 되냐면 이 점의 이 높이, 이 y좌표를 쓰면 돼요. 이거를 쓰면 돼요. 정확히 b 좌표가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럼 봐봐, x가 0에 가까우면 이렇게 여기 있겠죠. 그럼 그때 y좌표인 b좌표라고 할게요. b좌표가 몇이에요? 0이겠죠? 봐봐. 지나봐. 자, 얘 동경이 움직일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 한 바퀴 돌 때까지 관찰을 할 거야. A축, B축이 되게 Y좌표가 아니라 B좌표가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요. 그럼 B 값이 몇이에요? 0 이렇게 되겠지? 점점점 커져서 여기 딱 걸치면 B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다시 작아져서 몇 가지 내려갔다가 0까지 갔다가 이제 음수가 돼요. 음수가 돼서 몇 가지 내려갔다가 마일까지가 다시 몇으로 돌아오는 거야? 0으로 돌아와요. B 값을 Y좌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점을 막 찍어본 거야. x가 0일 때, 1일 때가 쭉 점을 다 찍어봤더니 점을 막 찍는 거예요.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가로축이 x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각이 x고 여기서는 이 가로축이 x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면이지. 이렇게 점을 찍었더니 그려지게 되더라. 해서 이런 그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만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같은 각만큼 벌어졌을 때 B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대칭성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선대칭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도 선대칭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점대칭, 대칭성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막 엄청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주요 정보들만 찍어보면
x가 0일 때 0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됐을 때죠. 그때는 b 값이 1이 되겠죠. 여기 내가 네 칸을 1로 잡아놨거든. 여기 1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x가 파이가 되면은 180도죠. x가 파이일 때가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0도 2분의 3 파이가 되면은 여기가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리고 x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가 되니까 다시 b 값이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부드럽게 그래프를 연결해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이게 y는 sin x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때 주요 정보들을 좀 우리가 이름을 적어볼 건데요. 자, 여기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0 찍고 내가 다시 0으로 돌아오죠? 여기로 관통한 이 선을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면 중심축. 이 용어는 초반에만 먼저 처음 배울 때만 기억하고 나중에는 그냥 기억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처음에 사인, 코사인을 작도하는 걸 힘들어하거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는 기준이 돼서 얘를 중심축으로 굳이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이 최대 거리, 최소 거리가 똑같아요. 이 최대 차이가 몇 나죠? 1 차이 나죠? 이거를 따라하세요. 진동폭. 줄에서 보통 물리에서는 진폭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진폭이라는 용어는 그냥 중심축으로부터 최대, 최소 이 차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르기 쉽게 점을 몇 개 더 찍을 건데요. 자, 이 점은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따라하세요. 최대점. 최대값에 가는 점을 최대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 최소점이라고 붙입시다. 이거를.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용어를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고, 여기는 축 위의 점이라고 할게요. 따로 쓰진 않을게. 중심축 위의 점. 자, 그때 여기 대칭성은 자세한 건 뒤에 계산을 해서 알아볼 수 있긴 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일단은 그냥 대칭성이 있다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갑시다. 자, 얘는요. 이 최대점을 지나는 y축 표현 성분을 기준으로 선대치 모양 완전 대칭이에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지금 하면은 오늘 탄젠트까지 다 못 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갑시다. 최소점을 지나고 y축 표현 성분을 기준으로도 대칭이라서 따라하세요. 선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 이렇게 줄여서 대칭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심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너무 고생하기 힘드네. 이 점, 무서워. 남이 고통스러운 게 즐거움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해서 여기 반복되거든 그래프가. 왜냐면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 한 바퀴 돌 때 계속 b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가 주기가 되고요. 이 축과 만나는 요 점들이 따라하세요.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대칭점이라 줄여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요, 따라서 사인은 최대 최소점에서 대칭선. 따라서 사인은 축과의 교점에서 대칭점. 네, 이렇게 알아봅시다. 왜 대칭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0도 0, 2분의 파이 3등분을 해요. 여기가 몇일 때겠어? 6분의 파이. 여기는 60도일 때 3분의 파이. 가운데가 45도일 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3등분점에서 첫 번째 지점에서 절반만큼 올라가요. 여기 총 4조각 올라갔죠? 3등분의 첫 번째 지점에서 절반만큼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3등분 했을 때
기본 가까운 쪽에서 절반만큼 높이를 가고요. 빨리 올라가다 점점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작도할 때 이렇게 그리면 조금 편하게 얘네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렇게 죽네. 이런 참고로 저 반원 위아래가 반원 아니야. 이렇게 그리는 거 좀 조심히 해주세요. 사인이 물결치듯이 간다고 해서 반원 이렇게 하면 안 돼. 반원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배우지만 그 계산을 하면 여기 기울기가 일점 접선 기울기 1이에요. 그래서 반원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반원으로는 웬만하면 좀 그리지 마시고 기울기 1인 건 몰라도 돼. 왜냐면 미적분에서 계정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니까 몰라도 되긴 하는데 반원이 아니라는 건 알아도 돼.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잘 기억날 거라고 보니까 중심축, 최대점, 최소점, 진동폭, 대칭점, 대칭점. 좌우대칭이랑 전대칭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주기성도 띄고 되게 특별한 그래프예요. 이 친구들은 또 외우세요. 네, 배웠나요? 자, 이 그래프의 정보를 써보자면 너네 그래프 위에다 지금 그려놨지? 그거 보면서 너희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보세요. 정의역은요 정의 안 되는 적 없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또 그냥 처음이니까 씁시다. 집합으로 써야 되겠죠. 정의역은 x가 x는 모든 실수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쓰면 되고요. 치역은 모든 y좌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그래프가 물결치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였죠. 아까 최대가 높이가 몇이었게? 1, 최소가 몇이었게? 그 사이 모든 y좌표를 다 가지니까 얘는 치역이 y가 y1 이상, y1 이하 이렇게 쓰면 y 이상 1 이하의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자, 대칭성은 얘 전대칭도 가지고 선대칭도 가진다 그랬죠? 선대칭은 따라하세요. 선대칭은 최대 최소지죠. 맞아, 그 선대칭이야. 그리고 전대칭 따라서 전대칭은 주과의 교점. 제일 처음에 교점이 0일 때죠. 그 다음 교점이 x가 몇일 때?
파이일 때예요. 그냥 파이야. 그래 보세요. 그 다음 어디에요? 2파이. 그 다음 어디겠어? 3파이. 그 다음은요? 4파이.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은 마이너스 1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니까 n이 정수일 때마다 n파이에서 n파이 콤마 정했지. 이렇게 되고요. 선대칭은 어디만 선칭이냐면 따라서 최대 최소 지점. 최대 최소 지점은요. 얘가 첫 번째가 2분의 파이 때가 최대가 되잖아요. x는 2분의 파이에서 처음 딱 생기고요. 그 다음 보면은 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너네는 이제 위에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 2분의 파이거든요. 자, 여기부터 여기가 한 줄이 2파이야. 0, 파이, 2파이야. 최대 지점과 최소 지점은요. 얘네들의 중간 지점, 얘네들의 중간 지점 여기 2분의 3파이야. 그래서 이 간격이 절반의 줄이에요. 반줄이 이렇게 되겠죠? 파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마다 계속 생겨요. 대칭선이. 그래서 얘는 이분의 파이부터 n파이마다 생긴다. 파이마다 생긴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을 모두 가지고요. n이 0일 때는 원점이죠. 특별히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 줄여서 무슨 함수를 할게? 기함수는 기함수이고요. 주기는 아까 한 바퀴마다 계속 반복되었으니까 파이만 하면 되고요. 주기는 파이. 진동폭은 중심축으로부터 최대 1 위로 1 아래로 가서 1이 진동폭이고 2라고 하면 되는데 진동폭은 1이에요. 이거는 원래 그릴 필요 없고요. 자, 조금 한번 쓰기 전에 이거 하나 보고 써야겠네. 그 사인 기본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 한 주기만 딱 그리라고 하잖아. 따라하세요. 중심축 먼저 그려. 따라하세요. 4등분 네. 그런 다음에 얘는 축 위의 점에서 출발하는 거였죠. 따라하세요. 축 최대 축 그 다음 어디로 가게? 최소 그 다음 어디로 돌아오게? 축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기본 개형 모양은 알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축 최대 축 최소 축 네, 여기까지 다 그려보세요. 대략적인 개형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배칭시키거나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도 잘 그릴 수가 있겠지. 기본 그래프를 잘 알아야. 자,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는 대칭이 된 경우예요. 준비 쓰고 있어? 쉬워요? 자, 첫 번째는 사인 x 기본 개형을 한 주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대편도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고,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되냐면 이 마이너스는 원래 y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따라하세요. y 대신 마이너스 y. 이 그래프를 뭐 한 거예요? 이거는 x축 배치 시킨 거니까 위아래가 뒤집힌 거죠? 이렇게 축 최대 최소 축 최대축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반대편도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는요
x 대신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무슨 축 대칭한 거예요? y축 대칭한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 그래프가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서 아래쪽이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 이렇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건 무슨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죠? 자, 그럼 얘를 다시 x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y축 대칭한 걸 x축 대칭 시켜주면 원점 대칭이 될 거 아니야? 대칭 시켜줬더니 와 처음이랑 어때 모양이?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0,0 점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n파이 0이라고 그랬잖아. n이 0일 때가 0,0인 것이 원래 n 점대칭, 사인이 원래 점대칭, 원점 대칭이야. 원래 원점 대칭인 걸 원점 대칭 시켜면 똑같이 겹쳐지겠죠? 이렇게 원점 대칭 관계인데 되게 뭐야, 그치? 원점 대칭 시키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봐. y는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7 이렇게 있다고 쳐도 이건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y는 마이너스 2 사인 x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여기 마이너스죠. 음수죠. 아 원래 y는 사인 x가 있었는데 2배 시켰어. 위에를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걸 무슨 식 대칭 시킨 거구나. 뒤집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얘는 모양이 어쨌든 이렇게 생겼겠네.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평행이동 된 상태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려보세요. 그래서 사인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x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기본 개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어떻게 생각했구나. 이거 개형 판단, 이거 부호에 따른 개형 판단. 완전 똑같이 안 그려도 괜찮아요. 개형만, 대략적인 개형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y는 a sin bx 갑자기 좀 복잡해졌죠? x 대신 bx, y 대신 a분의 y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은 똑같고요. 자, 우리가 주기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낯선 삼각함수는 주기부터 판단한다. 어떤 삼각함수 나왔어? 이게 뭐야? 바로 주기 판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y는 a sin bx인데 이거 일단 없고 요것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인하고 원래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주기가 그릴 때는 얘가 0부터 몇 가지 나오는 한 주기였죠 아까? 2파이가 될 때까지야. 그때 그럼 얘 주기가 2파이가 될 때까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지금 요 자리에 bx가 들어간 거야. 그럼 bx가 0일 때부터 bx가 몇일 때까지? 2파이일 때까지가 한 주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주기는 bx는 2파이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해서 b분의 2파이에서 한 주기가 처음 한 주기가 끝난다.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b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된 거고, 근데 따라하세요. 주기는 양수. 양수라서 이게 대칭시켜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x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가 몇이냐라고 한다면 주기 따라서 p는 이건 피리어드 앞글자 p를 딴 거고요. 주기의 표현이에요. 절대값 x 개수분의 2파이지 원래 주기. 원래 주기. 따라하세요. 절대값 p분의 원래 주기. 사인 원래 주기 2파이인 거 알고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절대값 p분의 2파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진동폭이에요. 진동폭. 뭐야? 마이너스 뭐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된 거죠? 참고로 어떤 의미냐면요. 왜 2가 되잖아? 따라하세요. 2배 압축. 가로 방향, X축 방향으로 2배 압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Y는 sin 2x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B가 2인 거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P는 절대값 2분의 원래 주기 2파이. 그래서 약분하면 주기가 뭐가 되는 화학이 2파이에서 파이를 2배로 줄여 압축되는 거야. 이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압축했냐? 그걸 의미하는 그렇게 기하학적 의미인데 모르더라도 일단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어요. 여기 A배 이렇게 있으니까 위아래로 A배 그냥 늘린 거겠죠? 그 진동폭은 원래 위아래로 1만큼이었어. 근데 A배 했으니까 위아래로 몇이 되는 거야? A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A가 음수였을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2 이럴 수도 있잖아요. 2배하고 뒤집어라니까 아, 진동폭은 얘 절대값이구나. 그래서 절대값 A 이렇게 써요. L 이럴 수도 있죠. Y는 마이너스 2 sin x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진동폭은 마이너스 2 하면 안 돼요. 왜? 이 뒤집은 다음 2 곱하기 하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거든? sin x 뒤집은 다음 몇 배나 2배 해라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돼. 얘가 부호 떼서 절대값만 써줘요. 그래서 진동폭은 부호 떼고 써라. 그 절대값이라는 뜻이죠. 자, 일단 그래프 여러 개를 그릴 건데요. 첫 번째 y는 sin x 기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2번 y는 2 sin x 3번 y는 sin 2x 3개만 그릴게요. 자, y는 sin x 그래프는 따라하세요. 중심축 한 주기만 그릴 거니까 따라하세요. 중심축의 양끝 그래서 양끝점이라고 부를게요. 한 주기의 양끝점 줄여서 양끝점이라고 부를게요. 왼쪽은 0, 오른쪽은 어디서 끝나야 돼? 2파이스가 끝나야 돼. 따라하세요. 양끝점 표시 중심축을 4등분 반 나누고 반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형이 사인은 따라하세요. 축, 최대, 축, 최소, 축. 그 다음에 부드럽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요렇게 1번 y는 sin x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sin x 그래프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다가 몇 배를 다 해버리래? 근데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거 y좌표를 줘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몇 배 하고 준다고? 2배! 그럼 얘는 모양이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진동 풀만 딱 바뀌어요. 양끝점은 얘 주기 똑같이 2파이겠죠? 그러면 양끝점 똑같이 찍히고요. sin 앞에 개수 부 양수죠? x 개수 양수죠? 그럼 기본 개형 그대로 따라서 축, 최대 2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 어디로 내려온다가 축, 그 다음 최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대략적인 개형만 그립시다. 이게 2번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3번 y는 sin 2x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얘 p를 이렇게 따라서 p는 절대값 2분의 2파이 얘는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값 x개수분의 원래 주기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파이, 원래 2파인데 파이니까 절반만에 한 주기에 다 빠르게 추적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한 주기에 양끝점 표시하면 양끝점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심축이 되겠죠? 중심축을 몇 등분? 4등분 이렇게 한 다음에 개형은 앞에 계속 1이니까 양수죠? 2 양수죠?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축에서 출발하겠죠? 축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최대! 이제 진동폭이 몇이죠 지금? 진동폭 1이죠? 앞에 계수 1이니까 절대값 1하면 진동폭 1이야. 위로 1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갔다가? 축, 그 다음 축. 얘 두 줄기니까 축. 축, 최대, 축, 최소, 축.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였죠. 이게 3번 그래프. 오늘 겹쳐버리기 애매합니다. 색깔로 잘 표시를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음수가 나왔을 땐 뒤집으면 되겠죠? 배칭을 시켜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중심축 4등분 그다음 계형 반납 축, 최대 축, 최소 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축, 최소로 갈 수도 있어요. 뒤집혔으면 축, 최소 축, 최대 축 될 수도 있고요. 프린시플로 외우고 있으세요. 보여드릴까? 얘네들이 더 크고 얘네들이 더 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 하면 기본 사인 그래프 하면 끝나요. 절대값이나 범위가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복잡한 케이스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얘까지 하면 이제 사인 그래프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겠지. 얘는 일단 아까 방금 그렸던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낯선 하나함수 만나면 정의역부터 봐야 되죠. 이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그냥 제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x방 x는 모든 실수 또는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치역이 조금 달라져요. 이 치역이 평행이동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y는 a sin bx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치역은 y좌표의 범위를 보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부터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되겠죠? a가 음수면 a가 음수니까 a가 아래쪽이야.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여기가 마이너스 절대값 a 여기가 절대값 a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치역은 y가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 크고 나왔고 y가 절대값 a보다 작고 나갔다.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야. 근데 이걸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y좌표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치역에 영향을 안 미치고 치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기에 이제 y축 방향 평행이동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위로 얼마큼 올렸대요? b만큼 올렸으니까 플러스 b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되나요? 자,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 사인 3x 플러스 5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 그래프는 일단 평행이동 전부터 보면 얘 가리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만큼 하면 원래 몇 시간 몇 사이를 반복해야 돼? 마일부터 1까지겠죠? 근데 거기 몇 배를 했대? 개수의 절대값이 있죠?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로 변하는 거야? 마일부터 2까지. 근데 뒤집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몇부터 몇까지? 마일부터 2까지. 그걸 몇만큼 올렸대요? 5. 그럼 마이였던 게 몇이 되고? 3부터 2였던 게 몇이 되고? 이렇게 2부터 7까지가 되고 3부터 7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느낌이야. 뭐 이렇게 그래프가 반복되는데 뒤집혔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반복되니까 그냥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3부터 7까지고요. 우리가 그래프가 진동폭이 몇인지 몰라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어요. 최대가 7, 최소가 3이네. 그럼 중심축은 몇이 중심축인 거예요? 5. 그럼 이 높이 차이가 지금 몇 나죠? 2지? 아, 그럼 이 앞에 개수가 절대값이 2겠구나.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이 사이에 그래프가 많이 그려졌대요. 그러면 중심축은 어디에 있었겠네? 마이너스? 평균 내면 되잖아요. 평균 내면 더하면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몇이에요? 그럼 y는 어쩌고 사인 어쩌고 x 이렇게 돼 있어도 플러스 뭐 평행이는 어떻게 했든 여기 진동폭이 절대값이 몇이겠구나. 여기에 절대값 네모가 4겠구나. 4 또는 마이너스 4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진동폭을. 또 원래 중심축은 x축이었어요. 5가 됐대? y축 방향으로 5만큼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저기서 d가 해당하는 게 뭐구나.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중심축이 딱 d였을 테니까. 중심축의 위치를 보면 y축 방향의 평행이동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지. 주기는 따라하세요. 주기는 어떤 기호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P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P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번 의미는 따라하세요. 절대값 X 개수분의 원래 저기 진동폭은 사인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A가 음수여도 마이너스 떼고 써야 돼. 그게 절대값의 의미죠. 자, 작도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 예시를 하나만 대충 들으면서 내가 해줄게요. y는 마이너스 2 사인 3하고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건 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평행이동 되죠. 누굴 평행이동했냐면 평행이동 하려면 x의 개수를 묶어줘야 돼요. 보자마자 3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y는 하고 마이너스 2 사인 3x가 있는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겨 분하는 수학하네요. 평행이동 판단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얘까지 그릴 수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 주기 양끝이 주기 판단해볼까요? P는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절대값 3분의 원래 주기 사인 2파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해서 몇에서 끝나는 거야, 한 주기가? 슉 해가지고 3분의 2에서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한 주기 양끝이 원래는 중심축이 0일 때부터 3분의 2파일 때까지 한 주기 양끝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양끝점. 근데 그걸 평행이동 시킨 거죠. x축 방향 얼만큼?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절반만큼이요. 이렇게 갔겠네요. y축 방향 얼만큼? 이렇게 올라갔겠네, 한 주기가. 한 주기 양끝점이. 여기 새로운 중심축이 되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 주기 판단이고요. 주기 판단 해놨죠? 주기가 판단이 되면 여기 원래 평행이동 안 했다면 0부터 몇 가지 개치가 나오고 0부터 주기까지 개치. 그래서 양끝점 잡고 양끝점은 0부터 주기까지인데 이제 평행이동을 감안해서 3분의 파이, 1,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되니까 파이, 이렇게 돼요. 양끝점 잡고 해. 파이, 1 여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됐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개형 판단하면 돼요. 사인 앞에, x 앞에 계속 양수죠? y축 대칭은 안 시켰던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와, 위아래로 한번 뒤집었구나. 뒤집고 몇 배? 2배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형이 축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최소로 가야 돼. 뒤집혀 있어. 축 최대로 가면 안 돼. 왜? 한번 뒤집었다 그랬잖아. 기본 개형은 따라서 축 최소를 찍기 전에 4등분 해줄게요. 4등분인데 진동폭은 축부터 최대 최소의 거리야. 차이가 얼마큼이죠? 진동폭이 몇이래? 여기 보고 판단하는 진동폭은 절대값이니까 2. 그러면 여기서 2만큼 내려가면 되겠지. 1이지. 몇 가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되겠죠. 축, 최소, 축하고 최대로 올라가야 돼. 몇 올라가야 돼 여기서? 2 올라가니까 몇 가지? 2까지. 그렇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양끝점 작도하고 이제 축, 최대, 축, 최소, 축, 최대, 축일 수도 있고 축, 최대, 축, 최소, 축은 이제 부호를 보고 개형 판단을 이해가 되나요? 잘 써보세요. 아, 저거 빼먹었네. 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상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아까 그 내가 표현해줬던 건 여기 표시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쓰면 맞겠지? 또는 중심축이 D니까 D를 기준으로 뿔마 절대값 A 이렇게 해서 되고요. 아까 설명한 순서로 말하면 이게 맞긴 하겠지. 근데 나중에 표현하기도 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 내가 노예 하나 그리게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원래 이 타임 하고 나면 애들 통과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 그래프 테스트 계속 보거든. 그래서 막 12시간 보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특강하고 막 이래서 힘들어서 못해. 자, 여기 복잡한 사인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2x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돼야지. 이렇게 된 그래프 이거 그래프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돼. 한줄에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전페이지에 작도법 있었죠? 내가 하는 거 보고 너네가 이따가 하고 쉬는 시간 할게. 자, 1번 뭐라고 돼 있니? 위에 뭐 판단? 주기 판단. 그럼 이제 이거 근데 얘 그 전에 0번이 이거 묶어주는 거야. 0번 하면은 2 하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야 전기테스트 처음이랑 똑같겠죠? 자, 그러면 1번 주기 판단 p는 하고 쓰면 되겠죠? 어떻게 되죠? 절대값 2분의 원래 주기? 그러니까 아예 주기가 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2번 뭐 작도하래요? 양끝점 작도하래. 주기가 파이잖아? 평행이동 안 했다면 한 주기 양끝이 0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에서 한 주기가 딱 끝났어? 파이에서 끝나야 돼. 0,0, 파이, 0 이렇게 돼야 돼.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고? 아니네, 왼쪽이네. 왼쪽으로 얼마큼? 왼쪽으로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위로 1만큼 이렇게 빼면 돼요. 양끝점 어디 찍어야 될지 알고 있어? 원래 0부터 파이까지. 여기 0, 여기 파이, 점이 찍혀야 되죠? 왼쪽으로 얼마큼 가라고 그랬어? 6분의 파이. 지금 내가 이 6칸을 90도로 놨거든? 3등분 여기 30도가 6칸이겠죠? 얘가 이렇게 오고 위로 얼마큼 가라고 그랬지? 1만큼이니까 1만큼 올라가면 4칸을 내가 1로 잡았잖아. 점 하나. 원래 파이에서 끝나야 되는데 왼쪽으로 6분의 파이, 위로 1. 양끝점 작도한 거야. 양끝점이 나오면 그 연결하면 뭐가 나오게 되죠? 중심축 나오죠? 중심축 몇 등분? 4등분, 4조각이니까 4등분 하면은 아이씨. 이렇게 총 12조각이니까 3조각씩 떠면 돼. 그런 다음에 3번이 뭐 판단? 계량 판단하래요. 자, 얘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 된 적이 있을까? 있어요. 누구 보고 한 거야? 이거 보고 알았죠? 무슨 축 대칭? 위아래가 한번 뒤집혔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참고로 사인은 위아래 뒤집히나 좌우 뒤집히나 개형이 똑같죠? 근데 일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위아래가 한번 뒤집혔던 거야. 자, 원래는 축, 최대축, 최소축이 돼야 되죠? 한번 뒤집혔기 때문에 축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 최소로 가야 돼. 얼만큼 내려가야 돼? 사인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위에서 3만큼 내려가야 돼요. 1에서 출발해서 그럼 몇 가지 내려가야 돼? 2분의 1까지 내려가야겠지. 지훈이 뭐랬어? 묻혔어? 그 다음 어디 찍어야 돼? 뭐라고 불러요 저거? 축 따라하죠. 축 최소 그 다음 축이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최대는 2분의 3이 1이라서 이쪽에 이렇게 찍어야죠. 이렇게. 그 다음 어디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연결. 이렇게 한 줄기 그려주면 돼요.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쓰세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인 텐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쓰는 시간 포함해서 한 5분 정도만 쉽시다.